네, 시황 함께 볼까요? 네, 그래도 기본적인 거. 네,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급락을 했네요. 많이 빠졌다.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좀 확대합시다.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1.71, S&P 500이 마이너스 1.07, 1% 이상 빠졌으니까. 너셀도 마이너스 0.89 빠졌으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진 않았네요. 오늘 그 방송에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뭐라고 했을까? 미국 기술주 급락에 증시의 조정 국면에 하락. 기술주가 하락한 거죠. 최근에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오다가 한국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0.06, 코스닥은 0.27 움직였고.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직까지 극한의 공포에 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22 정도였는데 지수가 오늘 지금은 좀 살짝 내려와서 20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리고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에너지, 헬스케어 쪽이 살짝 그나마 좀 선방해졌다. 이게 경기 방어주 쪽이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43%, 마르커스 프리 마이너스 1.33%, 오라클이 마이너스 2.96%,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3%. 뭐 전반적 야 테슬라는 힘을 못 쓰네. 조금 이따 테슬라 말씀드리긴 할 건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5.34%. 구글도 그렇고. 야, 근데 오늘 진짜 기술주가 맥이 없네, 진짜. 마이너스 3.73, 아마존 마이너스 1.49, 월마트도 빠졌어. 월마트가 마이너스 2.14, 코스코가 마이너스 2.02. 어이씨. 여기 그래도 바이오 쪽에 제약바 쪽에 좀 선방해 준 건 있긴 있다. 에너지 쪽 오늘 유가가 올라왔나? 브렌트유가 살짝 빠졌는데. 예, 브렌트유가 살짝 빠진 거 있죠. 채권금리도 살짝 밀린 상태고. 이쪽은 선물지수, 요거는 현물지수인데 현물지수에서 나스닥이 살짝 지금 그래도 살짝 이틀 정도 반등했다가 마이너스 1.71로 내려왔죠. 선물지수에서도 올라왔다 지금 약세일 거인데.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 15% 정도 반등해줬죠. 저가에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쭉 빠졌어. 저가로 마이너스 9%까지 빠졌었네. 그러다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온 건데. 여하튼간에 뭐 요새 그 미국 증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반등해 주려고 하다가 걸렸다가 지금 밀리는 모양새. 하락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좀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시황을 좀 미국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다우가 25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S&P 500도 1% 하락했다. 조정 국면에 근접했다. S&P 500이 그런 소식이 있고, 네,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 0.62의 하락 변동률. S&P 500이 2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6%죠. 근데 이게 반등해서 이럴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S&P 500은 2월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8.6%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근접해 있다.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한다면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락 폭이. 근데 마이너스 8.6%니까. 근데 반등해서 올라서 그래요. 하여튼간 나스닥 지수는 이미 10% 이상 하락한 상태라서 조정 국면에서 지속되고 있다. 네, 기술주의 급락. 최근 주식시장에서 하락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네, 오늘 그 테슬라 너무 힘을 못 쓰죠. 엔비디아 빠지고 파란티도 빠지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5% 하락,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파란티어가 마이너스 4%. 테슬라는 RBC 캐피털 마켓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EV 전기차 경쟁 심화 이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36% 하락했고요.
전기차 시장 내 경제 심화로 인해 테슬라 주가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도 조정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S&P 500 내 기술주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기술주의 하락은 전체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준의 금리 결정 및 시장 반응, 투자자들은 이제 조만감이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간인 하여튼 3월 19일부터 20일에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망의 영역이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 전망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툴에 의한다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경우 단기적 안도 랠리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받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3월 2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동결은 할 거예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 동결 예상이니까 통상적으로 동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핵심인 거죠. 동결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관세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지금이 3월 19일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종목 변동성 증가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백악관의 발표를 면밀히 주시하며 관세 연장 여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에 있다. 네, 미국 증시 조정 국면에 진입 가능성. S&P 500이 고점 대비 8.6%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근접했다. 예, 안녕하세요. 눈치님. 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8.6%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근접. 나스닥은 이미 조정 국면에 진입.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다우는 하락세 지속. 최근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 조정 커렉션이란 시장이 최고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할 때 조정이라고 커렉션이라고 부른다. 현재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 있으며 S&P 500도 조정에 근접해 있다. 조정 이후 반등 여부는 경제 지표와 연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시장 변수와 투자자 대응 전략. 향후 주요 이벤트 3월 20일 연준의 금리 결정 및 파월 의장 기자회견 4월 2일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관세 면제 기한일입니다. 투자자 대응 전략 기술주 조정 국면 지속 가능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결정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관련 주식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 장세 속 신중한 투자 필요. 3월 19일 기준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조정, 연준의 금리 정책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발표 및 백악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이게 있어요. 이게 미국이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7 하나. 그리고 나스닥 종합 뭐야 하락 종목 개수가 2,000개가 넘죠. 그래도 상승 유지한 종목이 1,073개니까 그래까지 폭락장은 아닌데 그래도 하락은 하락. 오늘 그 새벽에 유럽은 증시가 상승했죠. 이게 이제 유럽이 상승한 이유가 러우 전쟁에 대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안 좋죠. 예, 유럽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이거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거. 이건 당연히 관세 영향이죠.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어제 좀 선방해 준 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몇 분 있으니까 유럽 증시에 살짝만 볼까요?
네, 유럽은 네, 스톡스가 0.6 하나 올라갔고,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 아, 그리고 이것도 아시죠? 독일 연방 하원은 기존 부채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역사적인 재정 개혁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독일의 국방비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을 했던 거 0.2에서 0.3% 추가 국방 예산을 배정했다. 그리고 트럼프, 푸틴,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 어, 네, 이 논의로 인해서 시장 영향, 시장 안정감 증대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여부에 따라 에너지,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은. 그리고 아시아 쪽은 어제 뭐, 나름대로 선방한 부분이 있어서. 항생지수, 어유 많이 올라갔대, 야, 씨. 그러니까, 항생 진짜 많이 날라가네. 2.29, 중국도 선방, 예, 다 대부분 뭐 선방해줬죠. 아시아 증시가. 특히 홍콩 바이두 주가 상승. 홍콩 증시의 바이두 주가가 12.11%. 홍콩 증시 내 기술주 랠리가 주요 원인.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대감 반영. 아, 그리고 BOJ 일본은행 3월 18일에서 19일 회의가 예정돼 있어. 통화정책회의. 야, 근데 맞물려 있는데? 일본의 BOJ. 근데 이거 일본도 동결일 거예요. 근데 미국도 19일에서 20일. 네, BOJ는 현재 0.5%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드도 역시 동결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글로벌 증시.